라디오 극장 한 주간의 일정이 끝나고 피로함이 몰려오는 지금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어떠셨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의 피로를 푸시는 기분으로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의 라디오 극장 웃는 동안 편 시작할게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혹은 행복한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뭔지 알아요? 거봐, 아무도 대답 못할 줄 알았어. 오늘 제가 그 비법을 알려줄게요. 제가 I say ha, you say ha 하면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 따라해 주세요. 자, 시작! I say ha, you say ha. 당신의 목소리가 강당화 가득 울려 퍼진다. 사람들은 당당한 당신의 모습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진행을 따라간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기만 하다. 거참, 옆에 썸씽 있는 사람이라도 있나? 왜들 내숭 떨고 그래? 웃으면 몸에 얼마나 좋은데. 15초만 크게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틀을 더 살아요, 이틀을. 우리 오늘 딱 수명 10년만 늘립시다. 자, 다시 한번 갑시다. 괄약근 꽉 조이고, 입 크게 벌리고, 눈 크게 뜨고. I say ha, you say ha. 그제야 강당한 곳곳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신이 이러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기점으로 떠들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웃음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된다. 강의가 끝나자 당신이 쓴 책인 웃음에 푼 사람이 성공한다를 품에 안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밀려 나온다. 당신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웃는 얼굴로 대한다. 당신에게서 사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좀 전에 강의에 여운을 잃지 못했는지 당신 앞에서 웃음을 터뜨린다. 그러던 도중 한 여자가 당신 앞에 선다. 여자는 당신이 쓴 책과 함께 자그마한 선물 꾸러미를 내민다. 당신은 선물 꾸러미의 내용물을 흘깃보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인상을 찌푸렸다 편다. 하지만 이내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여자에게서 선물 꾸러미를 받아든다. 선물 꾸러미의 내용물은 색색의 알사탕이다. 당신과 나, 그리고 남자. 우리 셋은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무역회사에 다녔던 남자는 7시면 일어나 회사 갈 채비를 했다. 당신은 씻고 나온 남자에게 밥을 차려주기 위해 20분 먼저 일어났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온전한 육체와 혼이 깃들어 있던 나는 두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 까맣게 모르는 채 잠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남자는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시간에 퇴근했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올 무렵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당신과 나를 위해 꼭 간식거리 하나씩은 사왔다. 당신은 나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당신이 나를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유치원 선생님들보다 더욱 세심하고 정성스레 나를 대했다. 한글, 영어, 동화와 같은 것들을 당신은 나의 옆에 꼭 붙어서 가르쳐주거나 읽어주었다. 나는 당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예로 당신은 한글을 알려줄 때
몸으로 직접 알려주었다. 걷다라는 동사를 설명할 때도 거실에 원을 그리며 걸었고, 부딪히다라는 동사를 설명할 때는 문지방이 몸소 부딪혔다. 그리곤 발등의 아픔을 참지 못하고는 마루 위를 대굴대굴 구르며 우는 소리를 냈다. 나는 그런 당신의 모습에 아픔이라는 단어 또한 덤으로 알았다. 영어를 가르쳐줄 때는 혀를 과도하게 굴려 우스꽝스러운 발음이 만들어지도록 했다. 동화를 읽을 때는 등장인물의 행동 하나하나를 과장하게 꾸며 내게 보여주었다. 이때 호랑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게 달려드는 당신의 모습은 그렇게나 웃겼다. 하지만 우리들의 웃는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해 우리나라 무료 거래량과 흑자가 심하게 적었던 탓인지 그에 대한 여파는 남자의 회사에게까지 들이닥쳤다. 중년의 회사원들은 고사하고 젊은 나이였던 남자도 인사 정리 명단에 올라와 있었다. 앞으로 회사에 다닐 기간과 월수입을 생각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장만했던 아파트는 도로 팔 수밖에 없었다. 다달이 나오는 대출이자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아파트 근방의 기역자형 전셋방으로 이사를 왔다. 내세울 만한 학력을 지니고 있던 남자는 웬만한 기업에는 이력서조차 내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의 가정이 우뚝 설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몇 개월간 아무런 수입 없이 살아가다 보니 계속해서 퇴직금만 까먹었다. 당신은 남자가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자신이 가장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매일같이 당신은 신문 구직란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러던 중 당신은 웃음치료사 과정 수료, 취업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당신은 웃음 하나에 있어선 자신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당신과 같이 지내온 당신들의 지인은 당신의 유쾌한 말투와 여자답지 않은 호탕한 웃음으로 인해 내숭없고 명랑한 여자라고 당신을 칭찬했다. 그런 당신이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6박 7일 웃음 컨설턴트 과정을 밟았다. 당신은 그 과정을 밟는 동안 웃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 계산된 웃음 포인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 웃음 컨설턴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다. 당신의 강의는 생각보다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그 전날까지 나를 수강생 삼아 이것저것 연습한 것이 사람들의 웃음 코드에 딱 맞았다. 당신을 향한 단체들의 강의 신청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그에 따라 버는 돈도 차츰차츰 많아졌고 예전의 아파트로 다시 이사갈 수 있었다. 물론 대출을 받지 않고서 말이다. 그렇게 당신은 이 일을 당신의 천직으로 삼았다.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며 남자는 의기소침했다. 남자는 가정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제야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지만 그것마저 허당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무렵 남자는 죄이시에 있는 카지노에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과 남자의 품을 벗어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라는 곳은 내 생각보다 훨씬 재밌는 곳이었다. 나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괜찮은 곳이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온 뒤가 문제였다. 당신과 남자.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텔레비전 보는 일밖에 없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온 시간부터 해질녘까지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소파 위로 길게 발을 뻗고 텔레비전을 보는 중이었다. 입안엔 굵은 알사탕이 있었다. 눈으로는 텔레비전 화면 속 만화를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강의를 하고 있을 당신과 슬롯머신 앞에 앉아 핸들을 돌리며 희로애락을 느낄 남자를 떠올렸다. 그때 혼자 살 수 있는 재밌는 노래가 떠올랐다.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사탕 먹기. 입안에 있던 굵은 알사탕을 파! 하고 입 밖으로 뱉었다. 그리곤 다시 받아 먹었다. 생각 외로 재밌었다. 적어도 텔레비전 화면 속 만화보단 말이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는데 어느 순간 입안에 들어있어야 할 알사탕이 혀에 느껴지지 않았다. 천천히 상체를 들었다. 알사탕이 목구멍에 박혀있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꿀꺽 안으로 삼키려 노력해봐도 허사였다. 누군가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다. 현기증이 서서히 밀려왔다. 손톱을 세워 옆에 있던 소파를 잡아 뜯었다. 소파의 가죽 커버가 뜯어지고 안에 있던 스펀지가 밀려나왔다. 계속해서 뜯었다. 현기증이 심해졌다. 더 이상 숨이 막히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당신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눈을 떴다. 몸이 무척이나 가벼웠다. 나 죽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한 순간 두 눈을 크게 뜨고 말았다. 입이 쩍 하고 벌어졌다. 나는 허공 위에 떠 있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소파를 잡아 뜯다 눈을 감은 내가 보였다. 나 죽은 거 맞구나. 그 무렵에 현관문이 열렸다. 당신이었다. 당신은 병원으로 가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설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현준아,
현준아, 엄마야.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당신의 웃는 얼굴이 아닌 우는 얼굴을 보는 사람은 아마 내가 처음이 아닐까 하고, 당신은 카지노에 있을 남자에게 연락했다. 제발 전화 좀 받아, 여보. 연결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핸드폰을 받지 않았다. 아마도 슬롯머신의 기계음에 핸드폰 벨소리가 파묻혔기 때문이리라. 당신과 남자는 나의 3일장을 지르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문객으로 온 사람들에게 구벅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당신은 3일장 내내 아무런 감정도 비추지 않았다. 웃음도 울음도 어느 것도 말이다. 하지만 내가 누워있는 관이 화장터로 들어가는 순간이 되자 당신은 바보처럼 콧물을 질질 짜며 울기 시작했다. 가지마. 가지마. 제발. 나는 그저 허공 위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남자는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종류의 도박이라도 할 시 바로 이혼할 것이라는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다행이다 고 생각했다. 당신은 나의 3일장을 마치고 난 뒤에도 강의에 나갔다. 웃음 붐이 점점 식어가는 무렵이었기에 단체로부터 들어오는 강의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당신은 그들의 공과금 및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나마 들어와 있는 강의에 나가야만 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나는 강의에 나가 환히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내심 서운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이내 바뀌었다. 당신이 강의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쌓아두었던 빨래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당신의 얼굴에선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서운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미안할 정도였다. 강의를 막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당신은 지금 무척이나 화가 나 있다. 어제 남자의 호주머니에서 발견한 카지노 칩 때문이다. 때마침 술에 얼큰하게 취한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 당신은 남자의 가슴팍에 카지노 칩을 던지며 이혼해. 라고 소리쳤다. 남자는 무릎이 가벼운 건지 바로 무릎을 꿇으며 당신의 손을 부여잡았다. 사업 좀 시작할까 했어. 조금만 벌어서 그 돈으로 사업 시작해봤으면 죽은 우리 아이한테 떳떳할 수 있게.
당신은 몇 초간 남자를 쏘아보더니 남자의 팔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당신의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다 소파 위에 올라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린 채 잠이 들었다. 집안이 조용하다. 애들도 아니고 왜들 이러신담? 괜스레 나까지 화가 난다. 다음날 당신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갈 준비한다. 내가 알기론 오늘 당신의 강의는 없다. 당신은 여행이라도 가능냥 생전 내가 좋아했던 당신의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는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소파 위에 곤히 잠들어 있는 남자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본다. 식탁 위에 포스트잇과 함께 몇만 원을 놓아두고 집을 나서는 당신. 도박은 하지 마. 아무 일이라도 구해봐. 혼자 되면 어떻게 살 거니? 당신은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한다. 내가 룸미러를 집중해서 쳐다보자 당신 또한 룸미러를 바라본다. 당신이 아직까지도 내 존재를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그런데 이상하다. 당신이 몰고 가는 장소를 언젠가 와본 적이 있는 기분이다. 드넓게 펼쳐진 논과 밭, 그리고 논과 밭을 둘러싸고 있는 산 중턱에 있는 건물까지. 까먹고 있었다. 이곳은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유골함이 있는 납골당이다. 당신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내가 있는 유골함 앞으로 걸어간다. 사각의 석조 틀 안에는 나의 어릴 때 사진과 꽃 몇 송이가 놓여있다. 당신은 사진 속의 나를 바라보며 웃음 짓는다. 그때 갑자기 당신이 호주머니에서 파란색 알약 5알을 꺼낸다. 현준아, 엄마도 너한테 갈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안 돼! 나는 온몸의 기운을 모아 엄마의 손에 있는 알약을 향해 입바람을 크게 분다. 힘이 통했다. 알약이 손바닥에서 날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당신은 땅바닥에 떨어진 알약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내 사진을 바라본다. 현준아, 너가 그런 거야? 보일 리 없지만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인다. 당신은 좁다란 납골당 통로에 털썩 주저앉는다. 당신은 뚝뚝 눈물을 떨어뜨린다. 당신은 무슨 소리라도 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인다. 당신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진다. 나는 그런 당신의 울음소리를 잠재우려 당신이 수강생들 앞에서 했던 것 마냥 웃음 치료를 시작한다. 울지 좀 마세요, 엄마. 제가 I say ha, you say ha 하면 따라하라고요. 자, 시작. I say ha, you say ha. 하, 하. 당신의 흔들리는 뒷모습을 안아주고 싶지만 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번 주 라디오 극장 웃는 동안 편 재밌게 들으셨나요? 웃음 치료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웃음은 가질 수 없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여자를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밌는 라디오 극장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제작 이양로, 기술 김태현, 진행의 DKBS 아나운서부였습니다.